전화 주신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너무 밝은 목소리에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 네. 9,700원에 12% 들고 있어요, 제가요. 예, 무난하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축하드리고요. 네. 예, 네. 오늘 크게 올랐죠? 네. 예, 9% 상승하면서 11,030원 선 마감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주가 형성이 됐는데요. 10%대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네, 이 종목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이제 얼마에서 매도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수익률을 모르니까. 예. 목표가를 모르니까.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해주셨나요? 네. 예, 9,700원에. 네. 네, 시청자님? 네, 9,700원에 매수했어요, 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면서 꼭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도와주세요. 네, 운용량님. 네. 예, 수익이 나니까 목소리도 씩씩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요즘 그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지도 잘 나가지만 가장 잘 나가는 쪽이, 꾸준히 잘 나가는 쪽이 의료기기 쪽입니다. 네. 저도 항상 전략을 낼 때 의료기기 쪽에 관심을 얘기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때 제가 투자 유망 섹터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는 건설기계, 코스닥 시장은 의료기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JCC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성형기구 쪽입니다. 의료기기 쪽도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 쪽과 관련된 덴티움이라든가 관련 회사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성형기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JCC 메디칼도 고주파 중심의 레이저 중심의 의료 성형기기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루트론이라는 회사 자체가 한은행 컴퍼니인가요? 사모펀드에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관련 세 개 회사가 미용 의료기기 회사 쪽입니다. 아무래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들 좀 성형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한류 연품 자체가 동남아,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많이 팔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성형기구 자체가 내수가 아니라 수출 쪽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리오프닝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정말로 수혜주 자체가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이 아니라 이제 의료기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회사들이 작년도부터 실적이 좋고 1분기 때도 실적이 다 좋게 나왔어요. 다만 JCC 메디칼은 최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상당히 부진했을 겁니다. 우리 청자님이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루트로닉이라든가 클래시스라든가 관련 종목들 상승률에 비하면 더뎌요. 더딘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달리 1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하얗게 나왔어요. 약간. 다른 회사들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 회사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다른 것들 올라갈 때 상당히 더뎠거든요. 9,000원대. 보면 클래시스라든가 관련 또 종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루트로닉은 이렇게 좀 올라왔고 급등이 좀 나왔고 클래시스라든가 종목들은 같은 성형기기 쪽인데 먼저 주가가 많이 떴어요. 먼저 꾸준히. 근데 JCC 메디칼은 이제 후발주로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주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후발주들이 키 맞추기 과정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기기 회사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성장 쪽이거든요. 물론 2차 전지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지만은 연평균 20%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작년 2021년도에 영업이익 236억, 작년도에 340억, 올해 400억, 440억, 내년도에 551억, 그 다음 내후년도 675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회사가 현재 지금 후반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후반주까지 좀 올라가면서 여타 다른 종목도 약간 이제 과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지금 24배, 5배거든요. 앞서 보니까 선도주들이 루트로닉이라든가 클래시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ER 25배 정도에서 약간 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JCC 메디칼이 그동안 쉽다고 오늘 급하게 올라오면서 충분히 거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물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와 내년도도 계속 성장을 하니까 계속 목표 주가가 내년도까지 가지면 계속 올라가겠지만 올해는 PER 아마 25배 정도의 목표 주가를 맞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25배면 예상한 주당 EPS가 470원이거든요. 계산해보면 대충 12,200-300원 정도가 목표 주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올해까지 목표로 한다, 단기로 목표한다면 12,500원을 보시고 나는 장기 투자 성향이고 박주영 운용력이 계속 성장을 한다니까 내년도까지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내년도는 주가가 충분히 15,000원 이상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 현재 기본적 분석을 본다 한다면 12,000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상당 기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목표는 1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펀드멘탈상으로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손절가는 따로 안 나갔고요. 목표가만 제공이 됐습니다. 네,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또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목표가 일단 올해 내로 매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내년까지 보유하실 생각이실까요? 내년까지도 가고 싶어요. 예, 내년까지 보유. 네, 내년도까지 14,000원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이제요. 예,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15,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거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고주파 레이저 의료기기 종목입니다. 클래시스 루트로닉과 묶어서 의료기기주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뒷받침이 덜 되면서 상승이 더딘 종목이었습니다만 후발주자 키 맞추기 성의 오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올해 내 목표 주가는 12,500원 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PER 25배가 전체적으로 업종 내에 허들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실적 전망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유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목표 주가는 15,000원 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유튜브 주신 분께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님이신데요. 어보브 반도체를 갖고 와 주셨어요. 11,332원에 비중 15% 갖고 계시고요. 오늘 종가가 1,570원 선을 기록하면서 이분께서 손실이십니다. 4분기까지 보유하려 하는데 중기 목표가 비메모리 반도체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0% 안 되는 손실이시고요. 이분 4분기까지 보유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거든요.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하죠. 인간의 또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근데 이게 전방 산업 자체가 삼성전자의 아마 가전이라든가 이쪽일 거예요. 그 냉장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설계하는 쪽이라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잘 나가다가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간 이유가 일단 회사가 잘 나가다가 1분기 실적에 완전 쇼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이거는 1분기 보시면 회사가 꾸준하게 분기단 적자를 낸 회사가 아닌데 1분기 때 영업 적자가 43억이 났어요. 작년 1분기 때 영업 이익이 67억이 났는데 여기다가 문제 자체는 반도체판이 안 좋으니까 매출액이 감소를 하면서 원가 비용이 보정비가 들어가면서 적자가 났으면 이해가 가는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거죠. 작년도 1분기 때 546억인데 이번에는 매출액은 10% 증가했어요. 1분기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가 났다. 그러면 팹리스 회사라는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건데 설계회사니까 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는 그래도 메모리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가 혹시라도 그동안 잘 나가던 부분 자체가 약간 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2분기 시작이 나올 때까지 주가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50억, 40억대 대규모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분기 때 이게 일시적인지, 적자 자체가 일시적인 적자인지, 2분기 때 3, 4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 1분기 때 여러 가지 뭐 재고 자산을 땡 처리하면서 손실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났구나.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그런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현재 이 회사 주가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2분기 실적 언제 발표하겠습니까? 아마 8월 중순에 발표하겠죠. 그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재무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 회사고 그다음에 중소형 회사 중에서 그래서 팹리스 회사가 많지 않은 쪽에서 그동안 이번 1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은 충분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2분기 때도 회사가 적자가 났다. 그럼 주식 팔아야 됩니다. 그때는 가감 없이 팔고 나와야 될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일회성 적자 요인으로 1분기 때 안 좋았던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우리 청년 매수한 가격대 11,300원대 정도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지금 11,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비메모리 관련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해도 종목들 자체가 순환 상승하면서
평균적으로 20% 3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발표 때까지는 우리 시청량이 매수한 가격대에 의미 있는 11,300~400원대 이상을 돌파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15% 정도 되니까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지만은 반등 나온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하시고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앞서 제가 흑자 만약에 영업이익이 30~40% 정도 흑자 전환했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대응하시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1,000원 이상 올라가면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10,000원대에서 매수하는 그런 짧은 단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불확실성이 지금 노출된 기업이긴 합니다만 10,000원 선의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요. 1분기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제품 경쟁력에 대한 의심이 발생했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확인 이전까지 주가가 갈 수 없다는 점 강조하고 있는데요. 2분기 때도 적자라면 매도 의견이고요. 만일에 흑자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정상화가 된다면 그때 또 다시 접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0,000원 선 매수, 11,000원 선의 매도 의견으로 짧은 구간의 트레이딩 관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네, 화신.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화신 16,500원에 30%예요. 네, 약간 손실 구간이시고 비중은 30% 실어주셨는데요. 화신이 잘 가다가 요즘은 약간 주춤하네요. 예, 그래도 6월 초에는 또 수익 구간이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글쎄요,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전략 주시죠. 예, 하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연초에 가장 자동차 부품 쪽에서 주목을 했던 주식이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거의 100% 넘게 올라왔습니다. 한 7,000원대에서 최근에 주가가 17,000원이니까 130% 정도.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성우 하이텍, 화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진 에스텍인가요? 그 다음에 동원금속이라든가 종목,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10% 20% 올라갈 때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화신이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시들시들 거리죠. 서지시들 거리는데 일단은 예상 실적 1분기 실적 때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들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것 자체가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게 나온 것 자체가 미국 법인하고 인도 법인이거든요. 중국 법인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인도와 미국 법인 쪽에 진출해 있는 해외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들이 다 좋게 나왔다. 화신 같은 경우도 인도 법인에 진출해 있고요. 또 미국 쪽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분기, 3분기 때도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성장은 인도 법인과 미국 법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화신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GM과도 연관이 좀 돼 있고 또 현대차, 기아차의 배터리 케이스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한 30~40%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제품을 공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케이스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개당 한 대당 아마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목표 자체가 아마 30만 대 가까이 내년도는 150만 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화신이 지금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아마 3,000원이 넘을 겁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지금 예상되는 주당 EPS가 그렇죠. 3,039원입니다. 내년도는 3,500원, 그다음에 내후년도는 4,000원이니까 주가가 올라왔지만 PER 기준에서 5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여전히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실적 서프라이즈하고 세대일찍이 불구하고 PER이 지금 6배 되는 수준의 주가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화신 같은 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시장에 16,500원대 사셔가지고 상당 주가 좀 떨어지니까 약간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펀드멘탈 측면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차트상으로 21이동 평균선 이탈했다고 해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비중이 좀 30% 좀 많네요. 많은데
일단은 추세로 봐서는 현재 가격대 15,600원 정도 전개가 됩니다. 다만 워낙 지금 아직도 지금 이격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는 2만 원 넘어가야 될 주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좀 되시면 17,000원도 언저리, 16,800원, 17,000원도 언저리 올라온다 한다면 약간 반 정도는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재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잡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2만 원 이상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점 매수가 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라면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낮게 잡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뭐 이 종목은 주가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아지는 회사고, 회사가 올해 단기 수익이 1,000억 넘게 나오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5,500억이니까 다만 주가가 지금 물가 유지 자체 앞서기 때문에 조금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이 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트는 좀 이탈했지만은 펀드멘탈 자체가 확실한 주식이기 때문에 추격 매도는 자제하시고 반등 나온 시점에서만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다만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선절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걱정되신 분은 15,000원 이탈하게 되게 되면 반 정도도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비중이 일단 있고 그동안 주가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17,000원이 나오면 절반 정도 줄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는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전략 잘 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요. 네.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아, 장기 투자요? 장기 투자면은 기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자동차 종목 자체도 사이클을 타는 경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2만 원 넘어가면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님. 가격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보다 더 빠르게 또 수확이 되면 알겠습니다. 좋으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화신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연초 대비 주가도 100% 이상 랠리를 보였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구간에 접어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PER 5배 수준의 여전한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 2만 원 선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고 비중에 대한 부담 또 단기 흐름이 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보신다면 17,000원 선에서 비중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다는 의견 15,000원의 손절가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여러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실시간으로 진단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고민 많이 남겨주세요. 자, 먼저 주신 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상장군 초이님께서 SK네트워크스 5,120원에 15% 보유 중이십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주가가 9%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5,31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와 투자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호재를 반영했던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목표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재료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대형사지 않습니까? SK네트워크스가 하게 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짜리거든요. 주가는 5천억짜리지만 회사 자본금이 6천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적은 회사가 아닙니다. 오픈 AI 쪽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2년, 3년 내에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근데 단기 이 부분 자체 이슈로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본업 자체가 가장 매출액이 많은 것 자체가 SK 텔레콤의 정보통신 스마트폰 유통 쪽입니다. 유통 쪽의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래 이제 SK 그룹의 물류 회사거든요. 상사 회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국내 현재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종합상사라든가 관련 사업을 했던 회사 쪽인데 그쪽 때문에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수기라든가 요즘 비데라든가 렌탈 사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한 10% 정도 돼요.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유통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했던 현재 본업 자체가 뚜렷하게 유통 쪽이기 때문에 실적 그렇다고 다른 상사 회사들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자원 개발에 투자한다든가 그런 또 부분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픈 AI와 관련된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좀 해서 상승을 했는데, 개인 투자가들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좀 매수가 유입이 좀 됐네요. 이건 뭐 기관 투자가들, 외국 투자가들이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봐서는 자사주 매수네요.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네요, 보니까요. 금융 투자 쪽 기관 투자가들 매수가 잡힌 거는 자사주 매수니까, 자사주 매수가 지금 하루에 12만 주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꽤 자사주 매수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됐어요. 아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단락이 되면 수급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은 꾸준하게 매수 들어온 자사주 매수 자체는, 기관 매수 자체는 일단은 무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장대양부 종가까지 거의 약간 윗골을 좀 달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사회사들 알다시피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많이 떴지만 PR 지금 8배, 9배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PR 지금 4배, 4배, 5배 밖에. 그 다음에 현대 코퍼레이션이죠. 현대 상사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수익비 PER 기준에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SK 네트워크스 PER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 21배예요.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13.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은 따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그 차트로 본다 하더라면 5,800원대에 지금 매물층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온다 한다면 오늘 뭐 5,120원대 움직이기 전에 초기 단계 사신 것 같은데 5,700원 정도 언저리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구간대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된 SK네트워크스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단기 호재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렌터카 등 모빌리티 서비스와 호텔, 생활, 가전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으나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는 5,7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TLB요. TLB 매수가 얼마십니까? 22,000원. 네, 비중은요? 좀 있어요. 25% 정도. 예, 25% 비중 예. 갖고 계십니다. 4분의 1 정도 갖고 계시는 TLB 22,000원의 매수가고요. 매수가에서 네. 멀지 않습니다. 오늘 약간 손실이긴 하신데 이 종목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 반도체 반등하면은 빨리 반등할 종목이라는 그 분석도 있고 해서 또 DDR5 뭐 이렇게 해서 좀 샀는데 반도체 종목들 갈 때도 지금 못 가고 오늘은 또 하락폭이 깊어서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21,750원에 마감됐습니다. 반도체가 네. 반등할 때 빨리 움직일 거라고 듣고 매수를 했는데 그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운용형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시청자 얘기했다시피 DDR5 관련해가지고 기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회사가 TLB라는 회사예요. DDR5 관련해가지고. DDR5 관련 종목에 대해서 저도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판 쪽과 관련된 쪽에 비중이 많은 쪽이 TLB, 그 다음에 해성 DSC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DDR5와 관련된 PCB 기판 쪽에 대한 비중이 많은 회사가 TLB니까 DDR5 시장이 올해 하반기도 본격적으로 형성이 좀 될 건데 그때 상대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DR5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가 있긴 있죠. 근데 심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적자거든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심텍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부분 자체가 심텍은 올해 작년도에 800억 정도 1분기 때 이익 났다가 이번에 300억 정도 적자 났잖아요. 근데 아마 TLB라는 회사는 적자 안 났잖아요. 적자 안 났죠. 1분기 때 15억 정도. 근데 작년 1분기에 비하면 91억이니까 실적 자체는 곤두박질 쳤죠. 다만 앞서 같은 기판 쪽과 관련된 코리아 서킷도 적자가 났고 심텍도 적자가 났지만 예산 적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DDR5라든가 반도체 합방이 좋아지면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다시피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다만 DDR5와 관련된 기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개될지는 조금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그냥 여전히 그래도 회사가 실적 자체가 이제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영업이익 385억 회사가 올해 이제 150억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지는데
올해는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반도체 관련 부분이 현재 지금 내년도 실적, 길게는 내후년도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부품 종목이라든가 다른 소재 관련 종목들은 좀 더 앞당겨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는데 주가 자체가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먼저 샀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회사가 아마 무상증자를 했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여기에 저항선이죠. 지금요. 여기 최근 들어서 보면 24,000원대가 아마 저항선을 받을 거예요. 현재 지금 21,000원이니까 이거 올라가게 되게 되면 주가 수준이 상당히 밸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500원 정도를 강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 자체가 다른 PCB 기판 회사에 비해서 또 DDR5 쪽에 매출 비중이 많으니까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인데 현재 회사라서는 밸류 자체가 다른 심텍 같은 게 주가 지금 바닥권에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본다면 이 종목이 독자적으로 강하게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는 24,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도할 건 없어요. 뭐 주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2만 원대 정도 내려온다. 즉 이 종목 매매한다 한다면 2만 원대 매수, 그다음에 24,000원대에서 비중 축소, 그다음에 내년도 가게 되면 28,000원,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내는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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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TLB입니다. DDR5 모멘텀을 받는 기판주, 사업 영역 가운데 기판 비중, 그리고 실적 흐름이 다른 동종 업계 대비해서 흐름이 좋았다는 점, 따라서 DDR5의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 24,000원의 매도, 2만 원의 매수 의견이고요. 내년은 28,000원에서 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주신 분, 주민순정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을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SK바이오팜을 1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은 10%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77,500원,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분께서 1년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고가가 지금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훨씬 넘으셨을 텐데 SK바이오팜 보유하시면서 많이 속 끓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글쎄요. SK바이오팜이 이제 처음에 상장될 때 뇌전증 치료제가 핵심 재료였거든요. 예. 근데 요즘 그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아마 뭐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가 10만 원인가요? 좀 내세운 것 같죠? 내세우면서 오늘 기관 외국인 투자가 수급까지 좀 들어오며 상승을 했는데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건 안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 관심이 많은데 저는 금리 완화, 금융 완화가 돼야 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달 전후에서 가가지고 약간 자금 사정에 유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돌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예컨대 셀트론이라든지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건 괜찮은데 적자나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을 올해 적자가 나게 되면 시장에서 자본 잠식으로 인해 퇴출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자본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불확성이 해소가 좀 돼야지 간다는 쪽이고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다시피 최근에 뇌종양학회라든가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전혀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의미 있는 주가 상승 자체는 최소한 9월달 이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고요. SK바이오팜은 일단 차트로 본다면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은 나온 것 같고 21평선에서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고 수급도 움직임이 전개가 좀 돼서 약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10만 원대 가기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하반기 정도 아무래도 본다 한다면 회사가 지금 달릴 모멘텀이 없으니까 지금 회사도 지금 작년도에 1,400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올해도 480억 적자, 내년도에 약간 690억 정도 이익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 자본이 3천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짜리잖아요. 자본이 3천억인데 시가총액이 6조 원이다. PBR로 따지면 20배짜리 회사라는 겁니다.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10만 원 정도까지 저도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손실을 줄인다 한다면 좀 트레이딩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비중이 좀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래서 혹시나 손실을 줄인다 한다면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마시고요. 따라서 7만 원, 2천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5%라든가 10% 정도 좀 물타기를 좀 하시게 되게 되면 매수 단가가 그렇죠. 아마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 떨어지겠네요. 그럼 8만 8천 원 정도. 그러면 손실 없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10만 원 정도는 올해 하반기 정도 가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약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는데 다음 매물층 자체가 이게 8만 8천 원입니다. 8만 8천 원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쉽지는 좀 않죠. 8만 6천 원에서 8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까지 일단 좀 목표를 보시고 손실을 줄이면 약간 추가 하락할 때 약간 5% 10% 정도 분할 매수해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손실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K바이오팜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해야 하는 바이오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PBR도 너무 높고요. 적자도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닥은 나온 걸로 판단을 하면서 9월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입니다. 72,000원에서 5에서 10%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다음 매물대가 86,000원에서 88,000원 선, 이 선에서 비중 조절 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목표가 1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거라고. 네, 하반기 가야지 10만 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주가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10만 원 목표 주가 보시면서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저점 매수도 한번 잘 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스램프 님이신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12,800원에 18% 갖고 계십니다. 눌림목이라 생각돼서 매수했는데 ETF 편입 효과인지 오늘 좀 많이 가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 종가는 13% 넘게 급등하면서 17,35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이분께서 수익을 충분히 좀 누리고 계시는데 언제쯤 확정 지으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이 단기 매매하기 참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매매를 해봤던 주식인데 빠지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가면 이렇게 오늘처럼 탄력적으로 가는 주식인데 회사가 주가가 이제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슈가 본래 회사가 화학 소재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쪽에 아마 기술 쪽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 기술 양극재 쪽에 하이니켈 쪽과 관련된 기술에 그쪽에 아마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앞서 이제 오늘 주가가 상한가 나온 종목이 이수 분할된 회사가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함께 움직입니다. 그 종목이 상한가 가니까 이 종목도 가는 것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움직이는 주식이니까 결국은 이수 스페셜 TK인가요? 관련 종목과 함께 보셔야 돼요. 그 종목이 밀림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밀림이 이 종목도 아마 후발주니까 밀릴 겁니다. 근데 오늘 종가까지 거의 장대 양보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은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대거든요. 물론 회사가 실적 괜찮습니다. 회사가 작년도 영업이익 350억 났던 회사고 올해 400억 났던 회사고 내년도는 540억이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에요. 다른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양극재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가시가 된다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수급 외국인 투자가들이 22만 주 정도 매수했고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 이제 고점까지 올라오니까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개인 물량이 좀 털려서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변동성이 크니까 18,100원대가 지난 4월 말 때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고점이어서 아마 내일 난 정도로 17,800원, 18,000원 정도에서 아마 차익 실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12,800원대면 아마 싸게 사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매매했던 가격대가 12,800원대였는데 잘 버티셨네요, 보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버티지 못했는데 일단은 1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매도하는 목표를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 종목 또 다시 이 종목은 14,800원, 15,000원 아래 내려옵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한번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동조화되고 있는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용의 전고체 소재라든지 태양광 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고체 양극재 쪽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18,000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15,000원 아래에서의 재관심 전략 펴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글 주신 분이신데요. 임준현 님이십니다.
콜마 B&H를 26,0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분 손실 크시죠? 거의 30% 가까이 입고 계시는데 2만 원 선에 오늘 주가가 마감됐습니다. 20%대 손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 종목이 오늘 거의 차트 보니까 거의 지금 신저가네요. 신저가인데 이렇게 빠질 주기는 아닌데 예사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50%고요. 한국 콜마 그룹 쪽이니까 그다음에 화장품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라 좀 보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 회사 자체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는 않거든요. 실적 자체도 꾸준합니다. 보시다시피 회사가 작년도 영업이 600억 났고 올해도 한 667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1분기 때 영업이 96억 났으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회사 단기순이 480억짜리 회사고 또 주가 수익 비율 기준에서 13배 되는 회사인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이 종목이 아마 주가가 떨어진 자체가 최근에 매수가 5월 달에 아마 자사주 매수가 좀 끝났을 겁니다. 끝났고 오늘 수급이 특별하게 오늘 예금 투자가 약 4만 주 정도까지 매도가 좀 나왔는데 26,000원대 상당히 손실이 크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건강기능식품 회사니까 주가 빠진다고 선절할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종목이 지금 차트로 본다 작년 10월 달에 저점이 26,000원이었거든요. 26,000원인데 26,000원, 2만 원대 좀 근접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물타기 해도 될 것 같아요. 물타기 좀 하셔서 예사가 지금 내년도 전망치 자체도 지금 단기순이 600억 되자는 회사니까 이런 주식은 오히려 주가 빠질 때 사셔야 됩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안 좋지만은 아마 2만 원 정도 내려온다는 5%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23,000원 정도 좀 내려놓으시면 현재 보면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23,000원대 이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매물층이잖아요. 여기에서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6,000원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차트 흐름상 실적 자체는 문제는 없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2만 원대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23,0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는 그런 관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준현님의 콜마 B&H 전략 세워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문제보다 주가가 더 빨리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진한 주가가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건기식 화장품주 2만 원에서 5%에서 10% 추가 매수 권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부지런히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양대 지수는 좀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가 0.45%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무래도 오늘 또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내일 또 아마 간방 심리가 지배할 겁니다. 내일 저녁에 이제 CPI 발표 있고 그다음에 FMC가 우리 시간은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물론 CPI가 좀 무난하게 나오면 F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 좀 완화가 좀 될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FMC가 확인된 시점까지는 지수가 의미 있게 반등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CPI 지표라든가 FMC의 어떤 영향 자체가 주가에 크게 뭐 변동성, 하방이라든가 상방을 크게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는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2,600포인트는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FMC가 확인이 될 때까지 불확실성 해소될 때까지 종합주까지 2,650 정도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지수 2,620포인트 전후한 플러스 마이너스 230포인트 정도의 등락구간 쪽에서 행보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시장 자체가 이런 그 시장 지수보다는 특정 섹터의 외국인 수급의 쏠림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다가 오늘은 지금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외국인 투자가 매도가 1,000억이 나왔거든요. 여기다 선물해서 오늘 장중에 9,000원 넘게 좀 매도가 좀 나와서 종가는 7,000원 정도 좀 끝났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도체에 계속 쏠리면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도체 외에 다른 자동차라든가 다른 쪽으로 일부 경기 관련 종목들 쪽으로 좀 확산이 돼야지 시장이 선순환 과정이 전개가 좀 되면서 탄탄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쪽에 그래서 내일 이후에도 반도체 외에 만약 또 반도체가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면 또 다른 것들 못 갑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확산 여부 자체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경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여전히 그래도 시장의 우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 대표적 성장주가 자가격리 자체가 2차전지, 그 다음에 앞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관련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가요. 그다음에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쪽은 여전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짧게 접근하는 전략. 올라갈 때 사면 상당히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 사가지고 순환매 나올 때 짧게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여전히 그래도 IT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수급 여건을 고려해본다면 부품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 건설기계 쪽에도 그동안 못 올랐던 진성TC라든가 대창단조 이점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내일부터는 좀 차별화가 좀 되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은 양극재 관련 종목보다는 앞서 뭐 사마알림과 더불어서 이제 다 부품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쪽, 그다음에 엔터, 의료기기 쪽에서 종목 선정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종목 선정 중요한 구간이고요. 일단 시장 전체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수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차별화된 시세와 또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를 잘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 IT, 자동차, 건설기계, 배터리, 부품과 장비 강조해 주셨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엔터 의료기기까지 관심 섹터 넓혀주셨는데요. 박준영 운용력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 매주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네. 진행했는데 매주 고정적으로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월요일을 앞두고 일요일 저녁 8시 여러분 꼭 박준현 운용력의 의견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의 시장을 보는 눈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있고요. 이거 확인하시고 장 마감 이후에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 박준현 운용력의 종목별의 전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게 좋겠죠. 잘 쉬어가면서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시고 또 다음 라운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